안녕하세요, 축구자입니다.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브라이튼의 경기는 맨유의 4대2 승리로 끝이 났고요. 맨유가 2연승에 이어 내친김에 3연승까지 달성하면서 쾌조의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전반부터 좋은 템포의 전방 압박과 쿠냐의 활발한 중원 가담을 바탕으로 브라이튼을 압도하면서 2연승을 거뒀지만 경기 내용은 그다지 좋지 못했던 지난 경기와 다르게 이번 경기에서는 경기력마저 가져가면서 3연승을 달성했는데요. 후반전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도 눈에 띄었던 경기 내용은 어땠는지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맨유는 역시 아모림의 3-4-2-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 맥과이어가 부상 결장하면서 더리우트가 스위퍼로 나섰습니다. 때문에 요로가 오랜만에 우측 스토퍼 자리에 선발로 나섰습니다. 또 최근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영입생 공격수 3인방이 모두 선발로 출전했고 이번에도 아마드 달로 역발 윙백을 선택했던 아모림 감독이었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맨유의 타겟이었던 브라이튼의 발레바 역시 선발로 나섰습니다. 아모림이 좋지 못했던 시절 그때도 맨유의 초반 경기력은 좋았었죠. 오늘도 역시 좋은 초반 경기력을 선보였고 특히 전방부터 실시하는 압박 시스템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브라이튼의 빌드업 구조는 파네케와 같이 발밑 좋은 센터백들이 미드필더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1, 2선으로 전달하는 패스를 자주 시도하는 편인데 아모림 감독은 이를 센터백까지 전진시키는 과감한 전진으로 끊어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맨유의 압박은 먹혀들었고 초반 맨유는 브라이튼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맨유가 경기 흐름을 가져왔던 첫 번째 방법이 전방 압박이었다면 두 번째 방법은 쿠냐의 중원 가담이었습니다. 지난 리버풀전에서도 은베모에게는 경합을 떠주기만 요구하고 쿠냐를 비교적 미드필더와 가깝게 배치하면서 세컨볼을 따내는 전략을 사용했던 아모림이 이번에는 쿠냐를 좌측 미드필더 지역까지 내리면서 중원 장악 및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 집중시키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쿠냐가 내려온 덕분에 좌측 달로의 전진은 수월하게 가능했고 부페, 카세미루, 쿠냐까지 3명의 미드필더가 중원에 가담하면서 보다 빌드업을 수월하게 풀어내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환하는 공격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우측에서 아마드와 은베모가 더 적은 숫자의 선수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덕분에 오늘 은베모와 아마드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었죠.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이 달로의 폼이었는데 달로가 보다 더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공격 작업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면 쿠냐와 시너지가 생기면서 양 측면에서 파괴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우측 은베모 아마드에 비해 좌측 쿠냐 달로의 호흡은 그닥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언급했던 센터백의 전진 수비 역시 맨유의 압박과 더불어 3연승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스토퍼의 전진이었고 그 중에서도 루크쇼의 전진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막말로 리산드로가 돌아와도 쇼를 밀어낼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압박 시도 중 꽤 높은 성공 비율로 높은 지역에서 볼을 끊어냈던 맨유는 카세미로의 득점 장면에서도 루크쇼의 커트가 나오면서 전개가 이어졌고 이는 맨유가 전반 2골 차로 앞서 나가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습니다. 맨유의 선제골 득점 장면을 생각하면 그 전에 맨유 팬들이 느낄 두 번의 억까 장면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아마드의 PK 의심 장면인데요. 이건 제가 정말 아무리 봐도 페널티킥이 선언돼야 맞는 장면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뒤로 뻗는 뒷발에 공이 이미 빠진 상태에서 걸린 것 같은데 말이죠. 두 번째가 은베모의 PK 의심 장면인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은베모가 넘어진 후 인플레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쿠냐의 득점까지 터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맨유는 심판의 석연치 않은 판정을 딛고 선제골에 성공했고 이는 쿠냐의 맨유 소속 공식 경기 데뷔골이 되었습니다. 맨유가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경기를 주도했지만 결국 득점이 터지지 않는다면 상대에게 흐름을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축구인데 쿠냐의 정말 멋진 데뷔골이 나오면서 좋았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된 맨유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에서 아모림식 브루노 사용 설명서를 공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쿠냐를 중원에 가담시키기도 하고 쿠냐와 달로의 스위칭을 가져가면서 달로를 중원에 가담시키기도 했는데 미드필더 숫자가 한 명 더 늘어나면서 가장 혜택을 얻은 선수는 브루노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큰 장점 중 하나가 대단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동료를 활용하며 나아가는 전진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드필더 숫자가 한 명 늘어나면서 선수들 간격이 좁아지고 현재 폼 좋은 선수들이 주변에 배치되니 브루노가 더 날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브루노가 3선에 배치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카세미로와 함께하는 시너지, 스토퍼의 전진으로 무마시키면서 브루노가 보다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 것도 좋았죠. 사실 쿠냐와 은베모가 영입되었을 때 브루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가장 궁금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카세미로와 함께 버티고 노쇠화된 카세미로를 다음 시즌 젊고 유망한 수비형 미드필더로 교체할 수만 있다면 맨유의 중원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맨유는 후반전 은베모의 추가골까지 터지며 3대0으로 스코어가 벌어지자 마이누를 카세미로와 교체하면서 주전 휴식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선수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교체 투입된 도르구는 위험지역에서 프리킥까지 내주면서 웰백에게 기가 막힌 프리킥을 실점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후반 추가 시간에는 코너킥 상황 지르크지가 경합에서 패배하면서 추가 실점을 허용했고 3대2까지 따라잡히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경기를 잘 치러놓고도 순간 흐트러진 집중력으로 승점 3점을 놓칠 뻔한 순간이 발생한 거죠. 다행히 은베모의 추가골이 터지며 경기를 가져왔지만 스코어가 벌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느슨해지는 수비 집중력과 주전 비주전의 격차는 앞으로 아모림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주전 비주전 격차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오늘 선발로 나온 선수 중 달로를 제외한다면 모두 맨유가 4위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든 1등 공신이라고 칭할 만큼 폼이 좋았습니다. 거기에 맥과이어와 마운트 정도를 제외한다면 스쿼드의 어떤 선수도 현재 맨유가 보여주는 좋은 경기력을 따라갈 만한 실력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오늘 경기에 투입되었던 마이누는 투입되자마자 경기 템포를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고 지르크지 또한 세슈코, 쿠냐, 은베모 등 공격진에 포진된 주전 선수들을 위협할 만한 실력이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맨유가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주전들의 체력 안배에 대해 덜 생각해도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적당한 로테이션은 필요한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한 순간이 온다면 맨유가 가진 교체 자원을 쉽게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은베모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과감하게 브라이언 신베모라고 칭하고 토트넘의 최근 좋지 못한 폼과 겹쳐 약간 내려온 쿠두스, 여전히 최악의 폼을 보이고 있는 살라 등을 미루어 볼 때 과감히 프리미어리그 우측 윙어 중 최상단을 다투는 신베모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 은베모는 우측에서 보여주는 아마드와의 호흡도 기가 막혔는데 아마드와의 동선 정리가 정말 깔끔하게 된 모습이었고 좌측에서 쿠냐와 브루노가 수비를 끌어주고 전환하면 은베모와 아마드가 상대 2명의 수비수와 2대2로 맞붙어 효과적인 공격 장면을 만드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또한 볼을 잡아놓는 퍼스트 터치, 아마드를 제외한 다른 동료들과의 연계, 오늘 2득점을 기록한 마무리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공격진에 선발 출전했던 쿠냐와 세슈코 역시 정말 좋은 폼을 보여주었고 쿠냐는 데뷔골을, 세슈코는 팀의 3번째 득점이자 은베모의 첫 득점을 돕는 어시스트를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방에서 오는 볼을 돌려서 잡아놓고 은베모에게 찔러주는 세슈코의 패스는 단연 최고의 연계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안에 이 말을 맨유 후토크에 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드디어 최후방 골키퍼가 주는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오늘 라멘스는 실점을 2개 허용했지만 모두 먹힐 만한 실점이었고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막아내면서 맨유를 위험 상황에서 구해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라멘스가 기용되면서 기존 선발이었던 바인드르와 비교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공중볼입니다. 맨유 골키퍼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공중볼 처리 능력을 보여주었고 가끔 킥미스가 나기는 했지만 빌드업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회야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보는 제대로 된 맨유 골키퍼라고 생각합니다. 래클리프가 아모림 3년 계획을 인터뷰로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의 해외 축구 팬들은 호웃음을 쳤죠. 아모림에게 3년을 밀어주는 것은 당시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렸으니까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저조차도 지금 보면 부끄러운 썸네일로 영상을 제작했으니까요. 맨유는 아직 스쿼드가 미완성 단계이고 여전히 부족한 시스템도 존재하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아모림의 모습은 그토록 자신이 원하던 시스템을 적용한 모습입니다. 압박 시스템을 완전히 정비해 브라이튼 같은 중상위권 강호에게도 제대로 통할 수 있는 전방 압박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공격형 미드필더 한 명을 내려 중원에 가담시키며 중원 숫자 싸움에서 밀리지 않도록 만드는 모습까지 스포르팅에서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이 아니라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로 3연승을 기록하면서 경기 종료 시점 4위에 등극했고, 리버풀과 첼시가 나란히 이번 라운드 패배하면서 적어도 이번 라운드에서는 리버풀과 첼시보다 높은 순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모림이 이런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면서 팀을 챔스권에 안착시킬 수만 있다면 이 시스템에 노쇠화되거나 맞지 않는 선수를 갈아 끼워주면서 제대로 된 보강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아모림의 경기력 유지와 결과를 꾸준히 내는 모습이 필요하겠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